완전히 잘못된 오해십니다. 돈은 돈대로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훨씬 더 고생하실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좀 환자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할까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효율적인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사실 마취로 비교를 해봐도 전신마취 자체만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요실금 수술과 상관없이 전신마취만으로도 사람이 잘못되면 요즘에 TV 광고로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대학병원에 쏠리는 현상이 좀 심각하잖아요. 정작 필요한 응급환자나 필요한 분들은 자리가 없거나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실금 수술도 요즘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대학병원 가셨다가 되게 고생하고 오시는 분들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무조건 대학병원이 더 좋고 믿을만하고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꼭 대학병원에 가시는 게 더 낫고 좋은 질환도 있어요. 하지만 요실금 수술은 생명을 다루는 질환도 아니고 막 심각한 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병원 가시면 되게 돈은 돈대로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훨씬 더 고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요. 대학병원은 생명을 다루지 않는 질환이나 그런 일반 질환에 대해서는 전문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많은 환자분들이 무조건 큰 병원에 가고 뭐가 다 돼 있으면은 모든 질환을 다 잘 보고 더 전문적으로 볼거로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완전히 잘못된 오해십니다. 생명을 다루는 아주 위급한 질환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학병원에 가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요실금이라든지 질염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학병원에 가시면 사실 대학병원에서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좀 환자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경험이 많지도 않고요. 솔직히 말해서 대학병원 교수님들도 그런 위중하지 않은 질환들은 별로 큰 관심이 없으세요. 밑에 사람들한테 이게 좀 많이 밀리게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대학병원 스님이 관여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부분하고 나머지는 레지던트나 인턴지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요실금 수술 같은 것들은 대학병원에 가시면은 오히려 더 이런 전문을 하는 개인 병원에 비해서 환자 대우를 못 받으실 경우가 더 많은 거고요.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대학병원 교수님들 중에 요실금 수술을 전문으로 막 하는 그것만 전문하는 교수님들은 잘 계시지도 않거든요. 그런 교수님이 있다고 치더라도 환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수술하는 날짜는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요실금 수술을 몇 건이나 하겠냐는 거죠. 저처럼 요실금 수술을 많아서 매일 수술을 하는 그런 의사하고 비교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수술 건수만 따져도 경험이나 이런 게 대학병원이 결코 더 잘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대학병원에 요실금 수술하러 한번 받으러 가시려면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너무 불편하실 거예요.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예약도 많이 밀려있는 데다가 진료 예약을 잡아야죠. 진료 예약을 잡으면 수술 받기 전에 요역도화 검사라는 걸 하셔야 되거든요. 요역도화 검사도 또 예약 날짜 잡고 또 따로 해야죠. 또 수술 날짜는 또 따로 잡아야죠. 또 대학병원을 수술 받으시면 입원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입원하고 소변줄 차고 해야 되고 또 대학병원만의 특유의 그런 게 있어요. 3차 병원이고 큰 병원들은 자기네가 요만큼의 실수도 허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검사를 다 합니다. 굳이나 필요 없는 검사도 만의 확률으로 생길 수 있는 검사를 다 하게 되거든요. 건강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저희같이 이런 요실금 수술 전문 병원을 수술 받으시면 미리 예약만 하시면 진료부터 검사, 수술까지 표현줄 없이 그날 바로 퇴원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효율적인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대학병원에서 하시면 병원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막 200만 원, 300만 원대 이상 비용이 드는 것이고 저희같이 개인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면 수술 비용 뭐 다 해봤자 본인 부담 50만 원대 이렇게 되거든요. 자, 제가 소변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요. 소변줄 그것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관이 이렇게 길게 돼 있어가지고 이걸 방광 안에 꽂으면은 고정하면은 이게 소변이 이렇게 나와서 비닐백 안에 소변이 차게 되죠. 차면 소변을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대학병원에서 수술 받으시면 이 소변줄을 차고 이것 때문에라도 뭐 1박에 2박 3일 동안 입원을 하시게 되거든요. 큰 병원들 가면 대부분 그래요. 요실금 수술하면 당연히 소변줄 당연히 차는 거고 당연히 그때 입원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소변을 잘 못 보시는 경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더 완벽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변을 못 보시는 경우가 있으면 또는 뭐 응급실을 가거나 저희 병원에 오셔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또 저희가 그만큼 최소 침습으로 간단하게 수술을 하고, 대학병원은 무조건 이 간단한 요식음 수술 하시는 데만 해도 전신마취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입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마취로 비교를 해봐도 전신마취 자체만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요식음 수술과 상관없이 전신마취만으로도 사람이 잘못되면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학병원에서는 사실은 진료라는 교수의 편의성이나 진료의 편의성을 위해서 고민 없이 루틴으로 전신마취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렇게 환자분 편의나 효율성을 따지질 않는 거죠. 수술하면 그냥 전신마취나 적어도 하반신 마취, 왜냐면 마취과도 많이 있고 시설이 돼 있고 입원실이 있으니까 그걸 사실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또 환자분한테 비용도 더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맞겠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소변줄 안 차고 바로 당일 퇴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비용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고 많이 유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비용도 훨씬 더 비싸고 시간도 그렇고 마취의 문제도 그렇고 훨씬 더 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빈대 잡는데 초간상간 태우는 격이에요. 자, 물론 개인 병원보다는 그런 큰 대학병원에 가서 요식음 수술을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하신 경우, 혹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되시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요, 복합성 요실금이란 진단 같은 게 애매할 경우에, 복합성 요실금 진단이 확실하다면 그거는 되게 쉽게 진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면 TOT라는 요식금 수술을 그냥 받으시면 되는데, 진단이 좀 애매한 경우라든지 소변 기능이라는 게 되게 복잡 미묘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복잡하게 좀 진단이 애매하거나 다른 기능도 좀 복합적으로 안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아주 세밀한 검사, 요역도화 검사 말고도 방광 뭐 보는 여러 가지 방사능 검사라든지 CT라든지 암과 관련이 있던 이런 복합적인 세밀한 검사가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학병원에 비뇨기과를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내과적 질환이 좀 심한 경우, 간단한 질환이 아니라 내과적 질환이 중에서 수술을 받기에 좀 힘드신 경우가 있어요. 심장 질환에 뭐 스텐트를 가지고 있다든지, 판막 질환에서 인공 판막을 씹으셨다든지, 그래서 뭐 헤파린이나 이런 혈액 응고 약을 먹고 있다든지, 혹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과거력이 있어서 나이가 많으셔서 신장이나 콩팥이 뭐 투석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중한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단순히 수면 마취를 하면서 하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큰 병원에 가시는 게 좋죠. 왜냐면 만해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개인 병원으로 오셔도 저희가 당연히 큰 병원으로 진료를 의뢰를 드리니까요. 어차피 큰 병원으로 가시려면 진료 의뢰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먼저 오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필요하면 제가 의뢰서를 적어 드리니까요. 그렇게 가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가신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없고. 자, 그래서 여러분 아셨죠? 난 대학병원에서 해야 뭐 난 기분이 좋아 뭐 이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대학병원 혹은 큰 병원 가면 간단한 질환, 요식음 수술도 더 잘할 것 같다든지 혹은 더 안전할 것 같다든지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하시는 거는 오해시라는 거.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훨씬 더 비용도 더 많이 비싸게 지불해야 되고 훨씬 더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요식음 수술이나 이런 경험은 오히려 더 그런 교수님들이 경험이 더 적을 수 있다는, 결과도 그게 꼭 다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똑같을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셨을 때 어떤 게 본인한테 맞는지 한번 잘 비교를 해보셔서 잘못 병원 선택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료 그런 시스템도 더 잘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중하고 힘든 질환들은 대학병원에서 밀림없이 잘 보게 하는데도, 선순환이 돌 수 있게끔 하는데도 여러분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